안녕하세요. 김서정의 그림책과 인생입니다. 그림책에다가 인생을 갖다 붙이니까 뭔지 되게 거창해 보이죠. 고작해야 한 열 몇 페이지 정도 되는 그림책에서 무슨 인생을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싶으시겠지만 그림책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훌륭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림책들 몇 권을 소개를 할까 해요. 인생 전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그림책들 3권을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내 이름은 자가주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책 5손가락에 꼽자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책입니다. 아주 유명한 퀸틴 블레이크라는 영국의 그림책 작가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했습니다. 표지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요 아기가 자가주입니다. 평범한 부부가 있는데 어느 날 그 부부한테 소포꾸러미가 배달이 되어 왔어요. 풀어봤더니 거기에 짠 하고 아기가 나타난 거예요. 이 아이의 목에 걸린 쪽지에 내 이름은 자가주예요 라고 써 있었습니다. 이 대목이 굉장히 생각할 점이 많은 대목이에요. 아기는 어딘가에서 선물처럼 와서 주어진 존재다 하는 얘기를 이 작품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이 아기가 달고 왔어요. 이름이라는 거는 어떤 존재의 정체성 그리고 특성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건데 이 아기가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달고 나온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의 특성과 정체성은 부모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아기가 가지고 태어나는 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한국어판에는 내 이름은 자가주예요 해서 이 아기가 자기 이름을 자기가 주장하는 것처럼 보여요. 영어 원서를 보니까 My name is 자가주가 아니라 Its name is 자가주예요. 엄마 아빠가 지어준 이름도 아니고 아기가 달고 나온 이름도 아니고 누군가가 어떤 제3자가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 정체성을 규정을 해준 거예요. 인간이 처음 인생을 시작할 때 가지게 되는 어떤 기본적인 조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누가 그러면 이 아이의 이름을 지었느냐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의 과정을 굉장히 넓은 그 관점으로 보게 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기가 이제 점점 자라죠. 아기가 점점 자라다가 이제 다른 동물로 변합니다. 코끼리가 돼서 가구들을 밀쳐 쓰러뜨리고 식탁보 잡아 당겨서 엉망을 만들고 그러더니 이번에는 이제 멧돼지로 변해요. 밖에서 진흙 묻혀가지고 왔고 온 집안을 진흙투성이로 만들고 그 다음에는 불 뿜는 용으로 변하고 온갖 동물로 변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인간이라는 게 인생 전체를 통해서 계속 인간일 수만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시기에는 동물의 어떤 특성으로 더 잘 대변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 그러니까 종잡을 수가 없는 존재인 거죠. 특히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자랄 때는 그런 특성을 글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상징 혹은 비유 이런 기법을 통해서 굉장히 선명하게 우리한테 그 사실을 알려주죠. 인간이 누군가한테서 주어진 선물로 부모한테 와서 온갖 동물의 모습으로 집안을 난장판을 만들고 부모 속을 썩이고 아주 번듯한 사람으로 변하고 그리고 이제 짝을 만나고 그러고 나면은 그 할 일을 모두 다 마친 부모가 이번에는 동물의 모습이 되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16장면의 책에다가 아주 집약해서 위트 있게 이야기하는 게 이 책이고요. 그림책은 이런 식으로 인생에 대해서 한 큐에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압축해서 짧게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을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좀 길게 이야기하는 책을 보여드릴게요. 100인생 그림책입니다. 0세부터 100세까지 인간이 어떤 단계를 밟아오면서 무엇을 배우는가 하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원제가 당신이 인생에서 배우게 될 100가지라는 제목이에요. 이 책은 주로 배우는 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글쓴이 하이케 팔러는 독일의 칼럼니스트고요. 조카가 태어난 거를 보고 얘네들 앞에 어떤 인생이 펼쳐질까가 궁금해서
자기 어렸을 때 뭐 주변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이제 자기가 아직 살지 못한 그런 이제 늙은 나이는 그 나이대의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서 그러니까 인생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추려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영세에는 뭐를 배우게 될까요? 난생 처음 내가 웃었지. 널 보는 이도 마주 웃었고. 웃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웃는 법부터 배우는 인생입니다. 굉장히 고무적이고 희망적이지 않아요? 네. 일세에는 무엇을 배우느냐? 접시를 깨뜨리는 법을 배웁니다. 이렇게 웃음으로 보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굉장히 파괴적인 성향이 되는 거죠. 그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은 뭔가를 깨뜨리고 파괴하고 하는 거를 배워요. 그래서 야단치는 게 아니라 그게 중력이라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떨어뜨려서 깨뜨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파괴가 되게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이죠. 그런 식으로 위로를 해주고 어떤 깨달음을 주는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다양하고 그리고 복잡다단한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가,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많이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있어요. 씨앗은 어디로 갔을까입니다. 저는 여기서 인생이 보였습니다. 이 아이가 씨앗을 10개를 심어요. 10개를 심었는데 그 10개가 다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다시 또 씨를 맺고 못합니다. 개미가 물어가고 쥐가 파먹고 두더지가 망쳐버리고 그동안 열심히 살려고 애썼던 게 허사로 돌아가고 좌절하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모든 단계에서 다 완성되고 다 결실을 맺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하나의 씨앗이 살아남아서 꽃을 피우고 수분을 꿀벌이 해주고 씨를 맺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아이가 또 꽃씨를 받으면서 다시 씨앗이 그러니까 처음에 씨앗이 10개였다가 하나씩 줄어들어서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그 꽃을 피우고 씨앗을 10개를 맺는다는 그런 어떤 순환 구도로 가고요. 이 순환이 그냥 맴돌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성숙과 충만과 이런 거를 이뤄내는 거를 볼 수 있어요. 표지에서 이 아이는 밑을 보고 있어요. 표정도 무표정이에요. 그런데 그 10개의 씨앗이 죽고 망가지고 진액이어지고 하는 그 과정을 다 겪은 다음에 씨앗이 여무는 하나를 발견을 해서 거기서 씨앗을 받아내죠. 이 아이의 표정이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그 꽃에서 직접 씨앗을 받고 하늘을 보면서 아주 환하게 웃는 표정으로 보고 있죠. 그게 바로 꽃을 피는데 성공하지 못한 9개가 아무 역할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 씨앗이 이 꽃으로 살아남기 위한 그 과정을 다 도운 거다. 이렇게 보면은 내가 그동안 노력했지만 이루지 못했던 거,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거, 그 모든 것들이 전혀 허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씨앗들이 먹히는 과정도 그냥 허무하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나한테서 이루어지지 못했던 어떤 일이 어딘가에 가서는 나하고 직접 상관은 없지만 결실을 맺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책입니다.